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증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대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밤사이에 또 국제유가가 4일째 올라서면서 79달러 선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천연가스 또 10% 이상 급등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당연히 어제장에서도 움직였고 오늘도 좀 들썩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들 종목으로만 좀 집약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그 온도차 그리고 박탈감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들만 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좀 위로해 볼 만한 건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네. 반발 매수 정도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반발 매수도 참 반갑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약간은 해소되는 듯한 그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도 좀 태평양 건너서 이런 훈풍이 잘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어제 우리 낙폭이 꽤 컸잖아요. 오늘 걱정스러운 게 어제장에 전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2,400개면 네. 2,000개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세 이탈이 나온 종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장 정리 갈까요? 예, 어제 뭐 급락을 했으니까 지금의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어제 정리해드린 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하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시장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있는 그런 악재들입니다. 사실 이런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미 선물 시장 오르긴 올랐었는데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어제장에서는 이게 뭔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뭐 리오프닝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제 만든 개발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로 불똥이 튀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외에도 뭐 중국의 전력난부터 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국제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는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예. 보통은 이렇게 악재성 이슈들이 막 켜켜에 있으면 네. 이걸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실적주 보죠라고 할 텐데 그 기대마저도 실적 기대마저도 좀 꺾이고 있지 않나요? 요즘? 맞아요. 좀 실망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죄송하긴 한데 다음 장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면 그래 이럴 때는 결국 실적이야. 실적 잘 나오는 거 봐야 돼 하는데 지금 회색선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탄력 자체가 떨어지고 3분기 어떻게 넘긴다 하더라도 4분기 때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실적에 대한 자신감마저 없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네. 하다 보니 지금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악재만으로도 사실 별 매력도가 없는 시장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진다? 이거는 더 큰 악재일 수 있죠. 하다 보니 어제장에서 외국인들의 6천억 원 순매도세가 나타났고 10월 1일과 어제 이틀을 합쳐서 9,200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4,200억 원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카카오, 기아, 크래프톤, 셀트리온 그러니까 각 업권별로 대장주 하나씩은 다 아주 적극적으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도 뭐 7% 이렇게 급락세가 카카오, 크래프톤, 셀트리온 등에서 나왔고 시총 상단 종목들도 부진했고 근데 현장의 얘기 조금씩 네. 몇몇 분들한테 질문 던져봐서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는 막 돈을 다발로 들고 오셔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매수해 주세요. 신용까지 다 써서 살 거예요. 이러는 분들도 많대요 지금. 어제 개인들이 또 몇천억씩 사잖아요. 요 그러니까요. 며칠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가 계속 느껴지는 건데 약간 지금으로서는 체력의 한계를 좀 어느 정도 느끼는 그 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은 계속 사니까 우리들의 걱정이 커지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사실 외국인이 팔든 말든 저희들은 괜찮을 텐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짤지도 잠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가. 네. 코스피가 3,000선까지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다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3천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다만 3천 이하에서는 매수 강도를 좀 높일 때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좀 매수하자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현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 시장을 좀 그때 바라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간단하게 매수 보류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증권가에서도 그러니까 좀 시각차 그리고 온도차가 있는 만큼 이제 세세하게 좀 업권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김진만 팀장님이 DB금융이시잖아요. 네. 왜 매수 보류로 의견이 증권사에서 나왔는지. 팀장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에너지 대란 이야기 해보고자 해요.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간략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들을 하나씩 던져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대란이 지금 심각하죠. 에너지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 자산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 수익률이 수익률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최근의 상승폭을 보면 석탄, 천연가스, 면화, 원유, 알루미늄 순으로 차차 더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심플한 타이틀만 봐도 확 느껴져요.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치, 석탄 13년 만에 최고치, 연초 대비 160%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 오늘 10%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15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대체제로 이제 원전이 에너지 공황 속에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맥락에 네. 어제장에서 유가, 석탄, 가스 관련주 그리고 원전주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참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환율만큼이나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다양한 게 국제 유가잖아요. 맞아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이제 여기에 스토리에 묶여서 원전까지 있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스토리나 이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게 금방 식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인이 한 개면 사실 하나만 잡으면 돼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왜 올라가는가 그 이유를 찾으면 수요와 공급 내에서 합의점이 결국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수요부터 볼까요? 경제 활동이 재개됐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쓸 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선 락다운 조치가 부재하고 미국에선 해외 여행객 허용이 됐고 중국의 도로 교통량이 회복되고 이제 또 겨울 난방 시즌이 돌아옵니다.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요. 탄소 중립으로 화석연료 투자가 제한되고 있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원유나 가스 생산 차질이 계속 여파 미치고 있고 인도 우기, 석탄 생산량 줄고 있고 중국은 이 와중에 호주와 함께 갈등을 빚으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일부 호주산 걸 몰래 샀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합의점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북해에서 바람이 안 분대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에너지 유럽권에서 굉장히 쓰기가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또 전력난이 대두되고 있고 수요와 공급 속에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 제일 걱정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각 산업과 소비 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 네. 특히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중국 지금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곳들이 많다고 하죠. 전 세계 중간재 그리고 소비재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각 산업별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력값 올라가죠. 이제 이 천연가스에서 그 비료가 추출이 된다고 네. 해요. 그러면 또 비료값 급등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 식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소재 등등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종목만 꼽아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제장에서 올라갔던 쪽입니다. 정유주, 상사주, 가스, 원전, 유틸리티, 화학주 오름세 보였고요. 여기에 에너지 공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농산물 관련주나 알루미늄주도 결국엔 가격 급등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하나쯤은 포트에 넣어서 해지용으로
어차피 이게 전체 뭐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큰 섹터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반도체나 자동차 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채워서 해지용으로 포트를 좀 정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을 꼭 드려주세요.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8개로 나눴지만 정유, 가스, 원전 빼고 상사, 화학 이렇게 걸쳐져 있는 공통적으로 걸쳐져 있는 맞아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업이 지금으로서 이 뉴스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진짜 해지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제가 증시에 대한 변수들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수혜주들인데 반대로 어제 급락했었던 종목들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제약바이오주 심각했습니다. 네. 일단 KRX 헬스케어 지수는 연초 대비했을 때 29.95%가 빠졌습니다.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거고요.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이런 급락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어제 하루 동안의 급락세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삼형제 10%씩 빠졌습니다. 헬스케어가 13% 급락했고요. 셀트리온은 12%, 셀트리온 제약이 9.79%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역전을 당한 느낌이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 물론 이쪽에서도 치료제 관련해서 뭐 개발한다는 소식은 있었으나 백신에 대한 CMO였잖아요. 그런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8.78%, 6.86%가 급락했다라는 거죠. 이 종목들이 어느 물량에서 나왔느냐? 투자자별로 봤을 때는 네. 기관의 물량이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네. 이틀 동안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뭐 크래프톤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도에 대한 연속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전이 딱 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 1일장과 10월 5일장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네. 지난 10월 1일 정거래일에서는 뭐 비슷했습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전기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파는 눈치였는데 섹터 대형 어제장에서는 너무 명확하죠. 셀트리온과 녹십자가 그 경구용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종목인데 그냥 파는 모습이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CMO 업체들까지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아무래도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소식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모습이었고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그래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그리고 우리 지수 안에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헬스케어 지수 브레이커가 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좀 고민할 때가 된 거죠. 경구용 치료제가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지금으로서 많긴 합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할 수는 있는데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대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계속 맞아가면서 치료제는 먹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백신은 2회 접종하는데 비용이 $60 드는데 이번에 머크사에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는 5일 동안 복용 시에 $700가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쪽을 지원하겠고 현실적으로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겠느냐 수요가 여기에 따라서는 좀 생각이 여러모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제 이전에 한 달 사이에 한 18조 원의 시총이 증발했었대요. 네. 부진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만 해도 또 18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분명 이 가운데 억울하게 심리적 요인으로 빠진 종목이 있을 거예요. 회복이 가능한 쪽과 이건 좀 타격이 있을 거야 라는 쪽을 좀 분류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신 김진만 팀장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앞선 시장 이야기, 에너지 이야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에너지 가격 이제 상승과 관련해서 수혜 종목들, 어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선방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오른 종목들은 또 단기간에 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보통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아니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해지라고 하죠.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 섞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지닌 그런 종목과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의 종목을 같이 보유함으로써 두 가지의 종목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은 한쪽이 올랐을 때 비중을 덜고 한쪽이 떨어졌을 때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지금도 고점이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해서 오늘 또 한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오히려 눌림 한 번 정도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원자재 관련주보다는 이제 좀 많이 눌린 성장주를 보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물론 오늘장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밀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동향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에너지주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도록 하죠. 바이오주 쪽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어서요. 어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같이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급락을 했고, 헬스케어 쪽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도 괜히 다 빠진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밸류에이션이 손상이 된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단체로 다 투매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이제 매수하고 싶었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정말 이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나눠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 섹터 안에서 알짜 섹터가 어떤 건지 좀 보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기본적으로 CMO 기업에 추가적으로 백신을 얻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의 일부 주순 이제 좀 줍줍이라고 그러죠. 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매수 방법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말 이제 그런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밸류 손상이 전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저가 매수의 찬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경구용 치료제 혹은 이제 기타 항체 치료제로 시세가 많이 나왔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강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머크의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자체의 무의미함,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과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혹은 기타 치료제로 지금 막 1상이나 2상 신청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매수도 자제하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도 정말 기술적 반등을 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손절까지 고려해야 되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나눠서 보죠. CMO 대표 업체들, SK나 삼성 쪽으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도 매력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두 기업에 대해서는 이럴 때 충분히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어제 급락을 좀 많이 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와 좀 경구용 치료제는 사실 경구용 치료제가 물론 더 간단하고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항체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같은 거 어제 조금 과한 급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의 본질 바이오시밀러 쪽에 그런 이제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치료제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적도 안 좋을 거라는 우려 섞인 부분이 같이 터져 나오면서 좀 급락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혹은 약간의 막반등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충분히
셀트리온은 충분히 저가 매수도 가능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건 보유자 입장에서도 계속 끌고 갈 여지는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업에서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이 창출되는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치료제나 백신 이슈가 붙은 기업들이고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손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단순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그런 이제 좀 밸류에이션 손상이 강하게 나왔다. 최근에 부강약품이 코로나 이제 치료제 개발을 중단을 하면서 하한가를 갔었는데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아마 속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제 전체적인 급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나눠 보면서 투자 의견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스픽은 낙폭 과대가 기회다. 성장주 중 알짜 종목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종목을 가득 준비하셨나 봐요. 네, 가득 준비를 했고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3, 4분기 때 기대가 되는 기업들 혹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조금 이제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가져와 봤고요. 이어서 나오네요. CMO 기업들은 사실 백신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항체의 형성 기간 자체가 좀 지금 현재 나오는 백신들은 적기 때문에 다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스터샷도 계속해서 지금 임상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손상이 전혀 안 됐는데 단순히 주가 하락 혹은 바이오 쪽에 투매가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럴 때 비쌌던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점 매수의 찬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CMO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예, CMO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업과 비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다른 모습을 오히려 다른 섹터인 것처럼 온도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네. 메모리 향이 강한 종목들은 하락폭이 과대했고요. 이제 의외로 또 비메모리 향이 강한 후공정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밀렸을 때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 또 급락이 나왔던 하나마이크론이나 이제 최근에 투자 공시를 낸 LP세미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강하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비메모리 섹터에 비중이 있는 기업들은 꼭 포트에 담아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나마이크론과 LP세미콘을 얘기해 주셨고 2차 전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맞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대형주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시가총액이 수십조 단위의 좀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낙폭이 좀 과대한 적이 있는데 SKI테크놀로지랑 SKC 같은 경우는 각각 분리박이나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손상이 전혀 안 됐는데 단순히 이런 이제 주가가 밀림으로써 과대 낙폭이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종목 다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가 손상이 됐는지 손상이 안 됐는지를 꼭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굉장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같습니다. 2차 전지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장에서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셀 업체 안에서도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관련 소재 업체 가운데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냥 가게 놔두고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든 아니면 혹은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든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안에서 픽 하나만 꼽으라면 셀과 소재 다 합쳐서요. 어디에 좀 비중을 많이 두시겠어요? 저는 이제 소재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수주 공시가 안 나온 게 많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많을 거고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런 공시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소재 쪽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양극재, 응급재도 좋지만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와 그다음에 네. 지금 이제 쓰는 배터리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쪽에서도 막 수많은 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배터리 쪽 이슈가 있는데 다 같이 들어가는 뭐 전해액이나 전해질 업체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도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이 또 꿈틀꿈틀 하거든요. 관련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해준 이 6개 종목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